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 오케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죠. 10월 3일 날 시간은 오후 2시. 어때요? 오후 2시. 오후 2시 괜찮나요? 오후 2시?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네, 10월 3일 날 제가 노는 날입니다. 10월 3일 날. 금요일이에요. 10월 3일 날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름 남았어요. 보름. 10월 3일 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2시에 가겠습니다. 제가 12시 넘어서 일산, 고양시 일산에서 가면 뭐 한 40분 안에 가니까요. 예. 태극기 들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유튜브 고프로 카메라 들고 가겠습니다. 고프로 카메라 들고. 오케이. 꽃배님하고 일단 저하고는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얀 미소님 반갑습니다.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에 언급한 것이 제명이 탄핵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강유정인가요? 거기에 대면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을 대놓고 파기환송했잖아요. 죄 있다고. 죄 있다고 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사퇴하라 그런 얘기는 안 했다. 그게 왜 안 한 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검사들은 미워했어요. 억지 기소하고 죄도 없는데 기소했다고 엄청 검사들은 미워했고 판사들은 직접 판결을 하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언제 싫어하기 시작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파기환송하는 순간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 이후에 또 뭐가 났어요? 지기현 판사를 물러나라. 지금 그 2명을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탄핵. 응?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지기현 판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신상을 자꾸 못살게 구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결국에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는 무죄를 주고 계엄에 관련된 데서는 뭐 한 집행유예 한 2년 6개월 그 정도 주고 국외로 미국으로 뭐 망명 아닌 망명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좀 뭐 모양새도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국내에서 있으면 조금 이재명 대통령 정치하고 이 나라를 끌어가는데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뭐 고춧가루 뿌리고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한 번도 꼬리를 내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 이렇게 된 거 지기현 판사가 판결하면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내란 혐의는 무죄로 나오고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서 좀 뭐 몇 년 또 있다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도 레임덕 오고 또 5년 지나면서 그 이 사람이 정말 독재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5년 후에 또 내려오려고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봐서 독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야지 다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붙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붙는 거예요. 5년 후에 4년 중임제로.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사법부 임명직을 지금 까고 있잖아요. 너네 임명직들 까불지 마. 선출직이 다 임명한 거야. 그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검사제는 대통령이 임명 안 했대잖아. 국회에서 임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에 엄폐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왜? 권력이 세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을 너무 옹호하고 그래서 조금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 수뇌부 4명이 그 김정은 따까리 하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 조금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김정은이 쫓아다니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허구한 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어렵다,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들다, 막 그 소리 하면서 거기다가 돈 10만원씩 나눠주고, 그리고 김정은 따까리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뭐 상위 10%를 빼고는 뭐 또 민생지원금 또 준다면요. 아 근데 나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상위 10%래 내가. 예? 내가 대한민국의 상위 10%에 집도 없는데, 제가 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위 10%인지 나는 열받습니다 제가. 예? 맞아요. 하얀 미소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추석 앞두고 돈 뿌리는 이재명은 잔머리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다가 정치인들이 이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답인 줄 알아. 다. 예? 그게 다 답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꼼수를 부리는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대북 송금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거기에 희생타가 권성동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권성동이가 첫 번째 희생타가 되는 거예요. 대북 송금의 뿌리를 뽑으려면. 예. 그냥 위에 가지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돌린 김건희 잔머리 따라가겠냐? 그건 잔머리라기보다 뭐 김건희가 야 일리 돌려 해서 권력을 쓴 거겠지 뭐. 그죠? 김건희가 권력 쓴 거 아니겠어요 까나님? 그건 잔머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원희룡이 시켜가지고 예? 까네님 그래도 까네님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까네님은 처음 어, 까네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 뭐 그 댓글을, 그게 잘한 거냐? 완전 범죄인데. 완전 범죄가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공사하고 있나요? 공사해요? 예. 권성동이가 정치 구단인데 고작 1억에 혹해서 돈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 때 그 나왔잖아요. 서영교한테 그 KH 부회장이란가요? 네. KH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를 서영교는 다 받아줘요. 더 얘기하라고. 근데 그 중에 얘기가 뭐예요? 2명 얘기해라. 이화영, 이재명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했어요? 1년에 100억이 넘는 골프장을 뺏겠다. 10억에 넘겨달라 해서 그 이철인가 그 국민의힘에서 오늘 발표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겠다.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근데 그 사람은 46억을 줬다는 둥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요? 야, 넌 사진을 주는 사진을 찍어야지. 46억 주는 사진을 찍어야지. 왜 상대방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만 찍냐? 너는 그러니 안 돼.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그래. 야, 진짜 돈 주는 모습이 있었구나. 46억을 줬답니다. 46억. 그리고 46억, 1억 그거 주는 거 그냥 우린 보는 데서 막 주는 줄 아는데, 아이,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예? 그거를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야, 주는 모습을 찍어야지. 왜 안 찍냐? 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주는 모습이 어딨어요. 근데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노상원이가 수첩에다가 누구 죽이고 이재명은 백령도 어디다가 빠뜨리고 글 써는 거잖아요. 글.
그 다음에 거기에 정청래도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뭐 한동훈이도, 그건 글이잖아요, 글. 그거를 믿고 그 글대로 누가 실행을 하나요? 아니, 소설도 안 써. 책에 있는, 노트에 있는 그걸 보고, 예, 그 설레발 치는 거나, 사진을,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을 찍은 걸 보고 왜 이 사진을 찍었냐, 돈 주는 사진을 찍어서 내가 혼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진 찍은 사람을. 그러면 누가 보면 그래요, 야 진짜 돈을 46억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줬다고 그러면 준 거예요. 노상원 수첩이 딱 맞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있는 걸 뭐라고 썼든 다 그게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예? 노벨 평화상인가 노벨 작가상인가 탔잖아요. 완전히 소설 같은, 뺑기 같은 소설을 쓴 거잖아요. 예? 한강이라는 작가. 난 한강이 책 이름인 줄 알았더니 이름이 한강, 이름이 좌파 중에 좌파 빨갱이더라고, 내가 보기엔. 그 여자도. 예? 완전히 상상 속에 있는, 아, 문학상 받았구나. 작가상이 아니라 문학상. 근데 그 책도 완전히 사이코패스 책이요. 4차원의 책이지, 뭐, 어떻게 보면. 예? 그걸 보고, 예? 노상원이가 쓴 걸 보고, 그거를 그대로 믿고, 또, 돈 주는 모습을 왜 안 찍었냐, 아, 실수했구나, 돈 주는 모습을 못 찍었구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참,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언어 도단인 것 같아요. 언어 도단.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머리가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그 머리의 기억에 어떻게 죄를 줍니까? 참 말이 아파한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에 죄를 줄 수 없다. 야, 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의 뿌리를 뽑고자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밑에 오다를 다 주는 거죠. 야, 계속 파, 계속 분란을 일으켜. 야, 그럼 연장자 뭐 하셔? 연장자도 좀 한마디 하셔. 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쪽팔리지도 않냐? 당신은 이제 사표 써야지. 후배 양성을 위해서 당신은 사표를 써라. 그러면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네?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국민의회 군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또 말을 바꾸고 속기록도 지우고 막 생쇼를 했대요. 왜? 대통령의 어록은 함부로,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옛날 뭐 왕들, 대한민국 말고 저기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 옛날에 그 왕들 써는 거 보면 다 속기록 있잖아요. 지금도 뭐 노무현이 문재인 얘기했던 걸 전부 다 속기록이 다 있잖아요. 다 써놓고. 근데 그거를 요번에 지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사퇴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싹 뺐어요. 근데 그 빼고 나선 누가 더 세게 나가요? 민주당에서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박지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쪽팔린데 나가라, 사표 내라, 그 다음에 정청래 나가라, 사표 내라,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은 뭐 뭔 얘기도 다 할 수 있다네요, 국회의원은. 예? 야, 맞아요. 한강 소설을 몇 작품 읽어보려 했더니 조금 4차원인, 그 저도 이제 줄거리만 살짝 뭐 요약본만 봤는데, 완전히 그 뭐랄까 4차원의 어떤 소설이죠. 4차원의 소설이잖아요, 대부분. 글로 써는 건 다 소설입니다, 소설. 네. 미키짱이, 그 유명한 빨갱이 목사 있잖아요, 건이한테 한 짓.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미키짱님처럼 정말 그 빨갱이 목사 이름을 까먹었네. 김건희 여사한테 찾아가서 몰래 카메라를 시계에다가 장착된 걸 들고 가서 그 촬영하려고. 야, 그 행위를 참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어서 샤넬백 갖고 하나, 백을 좋아하니까 백 갖고 오면 만나줄게 그랬겠습니까? 그 백을 빌미로 거기 가서 몰래 카메라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백 하나 갖고 와서 그거 선물을 하면 그걸 아니야, 나는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가짜 그 목사가 야, 대통령 부인은 진짜 선물도 안 받네, 그래갖고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은 들라 내가 조이대 사태 언급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더라. 대신에 너네들은 좀 더 세게 하거라. 그러니까 뭐 온갖 다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차라리 야, 전국 판사들 너네 이재명 대통령도 판결해, 그래가지고 판결을 그냥 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최재형이구나, 최재형. 최재형, 아, 이 사람 참 뭐 북한을 몇 번 갔다 오고 뭐 그 사람도 참 북한 몇 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네?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좀 서방님, 아우, 정청래가 나경원 의원님에게 당선 무효 구형받았으니 사퇴하라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대통령 당선 무효받았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야해야지. 정청래 슬슬 이재명 돌려깎기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도 이재명이가 뭐 잘 돼서 뭐 필요 없어요. 이제 한번 정점을 찍었으면 그 사람이 빨리 내려오든 늦게 내려오든, 왜? 이미 정점을 찍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정점을. 그럼 이 사람이 5년을 채우든 3년 있다 하야를 하든 바로 나오든, 정청래는 마이웨이, 내 갈 길을 간다지, 내 갈 길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엔 누가 있어요? 또 김어준이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어준을 키워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김어준이라는 사람 밑에 가서 그 머리 조아린 사람이 지금 야당에 있던, 아니 야당이 아니지,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김어준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그 조아린 사람 중에 누구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김어준한테 가서 딸랑딸랑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선출직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아니 김어준이가 뭐 아쉬워. 이제 김어준한테 의지할 게 없어요. 김어준이가 또 괜히 잘못 그 조작해가지고 정청래한테 밀어주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또 그럼 김어준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되나? 아,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 서서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어준, 야,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다. 야, 이제 내가 김어준한테 아쉬운 건 없잖아. 김어준은 이제 사냥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슬쩍 노무현 사위한테, 아유, 뭐 이제 김어준이는 이제 뭐 사냥개로 했으니까 좀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면 예 하니까 그 사위가 그냥, 예, 그냥 까는 거죠. 아유, 고양이가 좋아하니 반갑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어준이도 프레임입니까? 아, 그 취지보다 저도 이제 한강처럼 책을 쓰는 거예요. 작가.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작가가 꿈이었고 국어 선생이 꿈이었습니다. 왜? 작가 하면 소설을 쓰는데 내 맘대로 내 상상의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아주 뭐 김어준이가 뭐 홍익대학교인가 전기과 나왔나 그래요. 홍익대학교 전기과 나와서 포스코의 해외 영업 담당인지 해외에 나갔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뭐 적응을 했는지 해외 여행을 했는지 결국에는 때려치고 뭐 딴지일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딴지일보의
김대중 대통령도 초대를 하고 뭐 누구도 초대하고 해서 딴지일보에 자기 혼자 연출을 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막 초대한 거예요. 근데 다 가짜로. 근데 지금 이렇게 커서 돈도 많이 벌었지, 뭐 빌딩도 샀지. 근데 그 김어준 밑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이가 질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했잖아요. 김어준이가 아유, 가족관계에 대해서 똑바로 하시죠. 왜 그런 뉴스가 나옵니까? 지금 한번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얼마나 구박을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잖아요, 역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한테 머리 조아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김어준도 조금 잘못하면 얘가 바람파리 하면 또 나를 까거나 또 정청래, 내가 얘기했던, 내가 밀어줬던, 응? 박찬대 좀 어떻게 해보려 했더니 이게, 응? 정청래를 밀었어? 야, 김어준 어떻게 좀 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을 조금씩 까는데, 오늘도 또 뭐 김어준 까는 뭐 뉴스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전법이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밑에 애들한테 살짝 얘기해. 야, 이거 좀 해봐. 대신 좀 진하게 해. 나는 모른 척 할 테니까. 그걸 많이 써먹잖아요, 사실. 그게 뭐예요? 뭐 조폭들이 그런 거 많이 쓰지 않나요? 뭐 쫄따구한테 야, 여기 가서 손 좀 봐봐. 아유, 뭐 그러지 않을까? 저는 2차 지원금을 못 받아요. 저는 2차 지원금을 안 준대요. 저는 2차 지원금을 안 준답니다, 우리 또님. 제가 상위 10%입니까? 집도 없는데 투싼 800만 원짜리 끌고 이제 감가상각돼서 뭐 500만 원에도 안 살 것 같은데, 예? 김어준하고 이 방송하고 무관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방송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사위가 김어준 방송을 한번 깠어요. 깠더니 뭐 여자 국회의원들이 막 설레발 쳤어요. 근데 최근에 또 어제 오늘 또 김어준 방송을 이렇게 약간 삐딱선으로 본 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난 김어준 방송 글쎄 뭐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다른 방송들이야 몰라도 김어준 방송에서 딸랑딸랑 했는데 걔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접선은 안 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뭐 개인 전화 아무리 있어도, 예? 또 헛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헛소리.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28분 오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서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거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고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또 이재명 대통령 정치하는데 잘하라고 좀 미국에 가서 망명을 가든가, 그렇게 해서 좀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을 완전히 사형 집행까지 하려고 하는지, 옛날에 조봉암 선생 얘기도 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사형을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또님은 이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아직도 멀었죠. 왜냐하면 계엄인데 그걸 내란으로 얘기하는 거지, 계엄을 먼저 얘기하시면 돼.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해. 근데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냥 내란을 선포한 것처럼 내란. 이제 내란 재미없어졌어요. 내란 얘기가 재미없어졌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네? 권씨 사면해, 전환길 대통령 만들면 권씨 사면해 줄까요? 아니, 전환길이를 누가 대통령이 된다. 전환길은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전환길은. 지금 전환길도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전환길 강사도, 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너무 많이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미국에 가서 불과 보니까 전환길 강사도 딱 9개월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또 한남동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 만나고 와서 또 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냥 장동혁 대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조금 너무 엘리트로 살다 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까는데, 그리고 김용태랑 이 젊은 친구들이 자꾸 전환길 강사를 이제 조금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환길 강사가 지금 미국 가서 뭐 꽤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환길 강사가 만약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다면, 우리 여기 계신 뭐 참참님도 계시고 뭐 다 계시잖아요. 만약에 전환길 강사가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다면 저는 그 순간 유튜브를 접습니다. 저는. 비록 뭐 조그만 샘물 속에서 놀고 있더라도 저는 접겠습니다. 전환길 강사가 감옥에 가면 저는 유튜브를 접습니다. 다시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을 받으면 그때도 정치 얘기는 접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연말까지 전환길 강사가 뭐 정부에서 귀국을 하면 해외 못 나가게, 예? 막거나, 뭐 지금 뭐 고소 상태니까 구속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사형이 집행이 되면 저도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제가 뭐 사형 확정 판결 났는데 그 구명운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전환길 강사가 왔는데 출국 금지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난 전환길 강사 살려준다, 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기현 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석방을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믿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거를 믿고 있는 거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사형 확정 판결 나고 집행하면 살릴 수 있나요? 제 힘으로 못 살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10월 3일 날 광화문에 가겠다 이거예요. 제가 10월 3일 날 광화문에 가겠다 이거예요. 제가 10월 3일 날 제일 많이 시위할 때 갔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예. 우리 돈이 사형 확정 받으면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아니, 조봉암 선생이 딱 한 달 만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왜? 나오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요. 왜? 아니, 시진핑하고 푸틴은 150살까지 살면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막루에 올라가면서 통역해가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김정은이도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나도 그 역경을 딛고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뭐 5년만 하고 나와? 꿈깨. 조봉암이 계엄했나요? 조봉암이 간첩 활동해가지고 1심에서 5년 확정 났는데 2심에서 사형 해갖고 3심에서 사형 확정 그래갖고 한 달 만에 교수형으로 죽였대잖아요. 네? 150살까지 산다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얘기했대잖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 선고받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이가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을 마감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집행 한번 하면 그거 딛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아유 미안해, 내가 100만 원씩 요번에 줄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줄게. 김대중 대통령이 계엄을 했나요? 내란을 일으켰지. 그 사람은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김대중은 내란을 일으켰어요. 예? 윤석열은 계엄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계엄을 했고, 김대중은 내란을 일으켜서 김대중은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맞잖아요. 김대중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았는데 그걸 또 안 믿어. 네? 네. 아니 우리 또님은 김대중이가 사형 선고받은 거는 몰라요? 아니 5.18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아니라 김대중이가 사형 선고받은 게 내란죄로 받은 거는 모르나? 네? 야, 구자성님, 이재명 100일 취임 동안 경제 폭망, 민생보다 정치 보복에 소비 쿠폰으로 나라 돈 퍼주기로 바쁘고 시간 지나면서 나라빚 엄청 늘어나고 윤통은 비상계엄. 맞아요. 탄압을 받을 땐 여야 지지가 필요 없이 억압 탄압으로 뻥뻥이 돌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별법에 걸립니다. 어떤 특별법에 걸려요? 우리 또님은 어떤 특별법에, 그 5.18 광주 사태라는 말을 하면 특별법에 걸리나요? 광주 사태라는 말을 하면 붙잡아 간다고? 그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붙잡아 간다. 5.18 광주 사태라는 말을 하면 붙잡아 간다. 그 얘기인가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나요? 네? 그게 허위 사실입니까? 왜? 우리 또님은 그게 왜 허위 사실이에요? 5.18 광주 사태 모르나? 광주 사태를 진짜. 아, 우리 또님 또 열받게 하네. 광주 사태였잖아요. 광주 사태였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서 5.18 네?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전두환 비석 밟고 지나가야만,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 그거잖아요. 근데 5.18 응? 광주 사태를 하면 다 붙잡아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네 진짜. 네, 구자선님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저는 광주 사태밖에 모르지,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제가 국회의원이 법으로 만든 건 전 모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바꾸고 뭐 5.18 묘지도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해서 5.18 국립묘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전두환 비석은 입구에다가 가보지는 않았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야,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뭐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아니 김대중이가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았다고요. 김대중이가. 에? 우리 또님은 김대중이가 사형 선고 받은 이유가 내란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죽이지 마라. 그래서 5.18을 내란으로 몰았다고 그랬잖아요. 5.18 광주 사태의 주범이 김대중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당신이 그래서 김대중 선생이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그 내란이 뭐 서울에서 내란을 일으켰어요? 동교동에서 일으켰어요? 김대중 집이 동교동에 있어요. 동교동에. 그 지약사 앞에 있어요. 지약사 건물 앞에 2층 건물, 내가 거기도 가봤어요. 예? 인사하러. 김대중 선생 집에 인사하러도 가봤어요. 동교동이 어딘지는 아세요? 신촌 고개 넘어가면 예? 동교동이잖아요. 신촌 예? 현대백화점 그 고개 넘어가면 거기가 동교동이에요. 예? 아, 우리 또님
5.18을 일으키기 위한 내란을 일으킨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거야. 5.18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미국에서 아니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안 죽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5.18을 국회의원들이 계속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국립묘지 만들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해서 국립유공자까지 차뜩 만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아유,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또 내일 내일 쉬어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윤도 미국이 구해준다. 저는 이제 구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또님, 그거는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했으니 석방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보내라 이거지. 망명. 예? 미국으로 망명 보내라 이거예요. 차라리. 뭐 미국에서 구해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그래, 너 미국으로 가. 그럼 우리끼리 할게. 왜냐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고 미국으로 보냈다면 거기에 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살려줬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래, 이제 뭐 잘하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확 죽여놓고 정말 목을 따서 교수형 쳐해놓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게 김영삼 때 하고 30년 40년 동안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집행을 한다? 아니, 사형 집행하지 않을 거면 그럼 뭐 사형 선고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죠? 저는 몰랐어요. 계엄 선포한 걸 몰랐고요. 계엄 선포한 걸 몰랐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니 저는 10시면 자니까 잤어. 자고 일어났는데 뭐 뉴스도 안 듣고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뭐 계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 뭐 계엄할 수도 있지. 난 아마 군대 있을 때 내가 계엄군으로 나가려고 그랬어. 뭐 계엄이 뭐 국민을 보호하는 게 계엄이야. 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국민을 쏴 죽이려고 하는 게 계엄이야. 야, 인마, 내가 87년도에 군대 있을 때 계엄군으로 가려고 그랬어. 계엄군은 그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 그 뭐 예를 들어 간첩이 있거나 하면 계엄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만 시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령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지 국민을 때려 죽이려고 계엄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잘못 알고 야, 국민들 다 죽이려고 계엄을 선포,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지. 저는 잠꾸러기는 아니고 열심은 자요, 열심. 그래서 계엄을 저는 군대 있을 때 계엄군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계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국민을 쏴 죽이고 국민을 위해서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국회에 갔잖아요. 왜 갔어요? 국회의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네? 선관위 갔잖아요. 선관위 왜 갔어요? 선관위 선거 조작했는지 보러 갔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 갔잖아요. 왜 갔어요? 조작했는지 확인하러 갔잖아요. 김어준 잡으러 갔잖아요. 왜? 김어준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왜 잡으러 갔냐? 과거에는요, 대통령이 국회 봉쇄하는, 국회 뭐라 그러지? 국회 뭐 해결권, 해산권까지 있었어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앴어요. 그러면서 87년도에 국회 해산권을 없애는 대신 그러면 국회에서는 탄핵 제도를 만들어라.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일도 못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잘라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못 자르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하자.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탄핵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30명이나 탄핵을 했는데 일 못해서 탄핵한 게 아니고
입맛대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 탄핵 제도에 맞서서 대통령 그러면 뭐냐? 대통령 탄핵하면 대통령은 뭐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계엄령 권한을 줬잖아요. 국회에는 탄핵권을 줬고. 근데 탄핵권 남발했고 계엄권이 부딪혔는데 결국엔 계엄령이 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진 거잖아요. 탄핵한 사람들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출직인 국회가 더 위에 있다. 임명직보다. 왜? 대통령도 임명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직이 더 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회의 임명직도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대통령은 탄핵 제도가 있는 거고 국회는 해산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계엄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 계엄령을 했는데 조금 국회한테 졌지. 사실 졌잖아요. 그죠? 아유, 당근님 또 왔네. 당근이 우리 집 강아지가 당근인데 참 우리 당근이 어디 갔지? 우리 당근이는 이모네 집 갔어요. 당근이가 이모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갖고 말티즈에 말티즈 한 6년 됐는데 당근이 이름이 당근이 말티즈. 말티즈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거 이런 건 아세요? 당근이는 아나 모르겠다. 건의의 비리는 끝이 없다. 천하의 진리. 우리 또님은 그 건의라는 사람 이제 그만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이미 지났잖아요. 이미 감옥에 가 있고 김건희 뉴스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이제는 김건희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네. 다 트럼프를 탄핵. 그러니까 맞아요. 김민정님 말씀처럼 어지간히 내란 우려먹네. 내란을. 예? 사실은 국회에서 30번을 탄핵한 권한, 그 국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당신들 탄핵을 왜 하냐? 우리 권한이다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권한. 왜? 거기도 선출직이다 이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계엄령 권한이 있잖아요. 계엄령 권한. 그 계엄령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내란으로 모른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LG 직원들 쇠사슬로 묶으니까 좋냐? 왜 좋아요? 좋기는 안 좋지. 예? 왜 좋습니까? 예. 아유, 지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만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총수들한테, 기업 사장들한테, 야,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당신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몇 명 뽑았으며 평균 1년에 몇 명 뽑았냐? 그래서 그 명단을 갖고 와서, 야, 2026년도 1월부터, 야, 좀 뽑아. 젊은이들 좀 뽑아. 평균으로 다 뽑아. 그래서 젊은이들 일자리 좀 많이 줘라. 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논하고 있고, 이리 죽일까 저리 죽일까, 직위원이가 죽일 수 있나 못 죽이나, 안 죽이니까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인민재판 만들어서 광화문에다 끌어다 놓고 목을 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계속 뭐 대통령도 김정은, 총리도 김정은, 뭐, 국회의장도 김정은, 뭐, 그 다음에 나이 제일 많이 먹은 국회의원도 김정은 위원장님, 김정은 위원, 아휴, 나이값도 뭐 그걸 나이값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체한테 제발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라. 신입사원을 뽑아야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산다. 그 얘기는 안 하고 노조위원장 만나가지고 노조위원장들한테, 예? 너네들 자식들 특혜로 좀 하지 마. 쪽팔리게 자제해. 그딴 소리나 했었고, 또 징징거리는 소상공인들 오면 얼마 10만 원씩 줄게. 근데 왜 나는
나는 왜 안 주냔 말이야. 나는 왜 내가 상위 10%냔 말이야. 내가 대한민국의 상위 10%에 내가, 네? 내가 왜 상위 10%입니까? 의료보험 23만 원 넘는다고, 네? 상위 10%입니까? 네? 의료보험 23만, 1인 가족 23만 원이더라고요. 네? 직장인은 의료보험 23만 원 이상이면 안 준대요, 돈을. 네? 대법관 전부 숙청하라. 아우, 정말.